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수능 물리학 2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13번부터 17번까지 5문제인데 갈수록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본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이걸 접근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높이가 OH인 점에서 이제 공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왔다가 여기 3H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 요 지점에서 이제 4D만큼 거리 떨어진 점에서 이제 멈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멈췄냐 하면은, 물체의 크기가 F0인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이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면은 이쪽 반대 방향으로 지금 F0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마찰력 같이, 마찰력은 아니지만 마찰력 같이 이런 그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은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는데 그걸 이제 구간별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 요 지점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처음에 O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죠. 요게 여기서 어떤 운동 에너지를 바뀌어서 계속 그 진행되다가 여기서 이제 F0 곱하기 L한, 즉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하면 이게 바로 그 일이니까 요만큼의 어떤 그 일로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F0L을 빼준 게 요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이게 EH만큼 지금 올라간 거죠. 올라간 상태에서의 속도를 VA라고 했을 때, 요점에서의 그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이제 위치 에너지, EMGH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요 사이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이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얻냐? 요게 다시 요 3H만큼 요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요 조건에서 여기 올라가려면은 처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요 EMGH 요거였죠. 처음 에너지에다가 여기 가는 동안에 잃어버린 에너지가 마이너스 OF0D니까 요걸 이제 빼줘야 되고, 요게 바로 여기서의 전체 시스템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니까 요까지 올라간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3mgh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얻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위치 에너지가 요 H만큼 떨어졌죠. H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 EH니까 여기 H만큼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 바뀌었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는 완전히 멈췄으니까 즉 이 운동 에너지가 바로 4F0D가 되겠죠. 여기서 어떤 힘 곱하기 이동 거리한 게 4F0D인데, 요 그 일로서 소모된 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와 같고, 요게 요만큼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 변화니까 MGH 요 3번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풀이 과정은 뭐 간단하니까요. 여기서 2분의 1 MVA 제곱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두 식에서 묶어내면은,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여기 3mgh 빼기 F0L이 나오고, 2번 식에서는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mgh 플러스 OF0D 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같다는 요 조건에서 우리가 이게 EMGH가 F0 L 플러스 OD 요 식을 얻습니다. 그럼 다 됐는데요. 여기 이제 EMGH가 뭐가 되냐면은 요 3번식에서 MGH가 4F0D니까 EMGH는 8F0D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F0 없어지고 이걸 정리하면은 L 플러스 OD가 8D가 돼서 L이 3D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을 쓰되 이런 그 마찰력 같은 게 있어서 에너지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그 고려를 해서 식을 세워줘야 된다. 구간별로 이렇게 식을 나눠서 세워서 연립해서 풀면은 간단하게 풀린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는 이제 그 콜롬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보면은 점전화 A, B, C가 이렇게 각각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때 이제
x가 4D 위치에 요 P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이 있을 때 이때 전기장의 방향이 전부 다 이제 Y축 방향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전기장의 성분이 Y축 방향을 가리킨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전기장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양전하가 있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 나가고 방사형으로, 그 다음에 음전하가 있으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은 문제 보면은 이제 A가 이제 음전하냐 양전하냐 이제 그걸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전하가 지금 여기 A, B, C 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세 개 구호에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요게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QC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전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전하가 돼야지만 이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C는 이제 음수밖에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A에서 내뿜는 전기장하고 B에서 내뿜는 전기장이 서로 여기서 방향이 상쇄가 돼야 되겠죠. 상쇄가 되려면은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요 경우를 따져 보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쪽이 지금 여기서 0이 되려면 이쪽 편에 있는 전하량이 더 커야 되겠죠. 이쪽 전하량보다 커야지만 멀리 떨어지는 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여기서 0으로 상쇄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만약 여기 있다면은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 전기장 방향이 꼭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야 되겠죠. 여기서는 큰 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조합은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 조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이쪽 플러스에서 밀고 마이너스에서 당기는데 미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미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거리가 멀더라고. 여기서 이제 다시 당기는 힘이 있죠. 요 두 개의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할 텐데 고인과 이제 서로 상쇄돼서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가 맞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아규먼트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C의 전하량의 크기를 구하라. 즉, 여기 있는 전하량이 얼마인가 이제 그걸 묻는 문제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식을 세워서 구하면요. 우선 요 P점에서 생기는 그 전기장의 요 X방향 성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X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하를 Q, 요걸 뭐 QB, 여기 있는 전하를 이제 QC라고 하면은 각각 떨어진 위치 거리 제곱분의 KQ 이런 형태로 그 식을 쓸 수 있죠. 전기장이라는 게 쿨롬 법칙에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전기장 요 식을 집어넣으면은 즉 여기 Q라는 전하가 있을 때는 거리가 ED만큼 떨어졌으니까 ED 제곱분의 KQ 이걸 집어넣고 플러스 K는 여기 쿨롬 상수입니다. K 곱하기 여기서는 이제 B가 영향을 미치는 건 D 제곱분의 QB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전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거리가 이게 3, 4니까 이게 5죠. 요 길이가 5D니까 K 곱하기 5D 제곱분의 QC 하고, 그럼 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 지금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인데 요거에 X 방향 성분이죠. 그러면 요 코사인 세타 하면 5분의 4가 되니까 곱하기 5분의 4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요게 네트로 이제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X 방향의 전기장 성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식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원점에서의 어떤 전기장도 똑같은 방법을 구할 수가 있죠. 원점의 전기장을 구하면은 K 곱하기 이번에 이제 Q가 만드는 전기장이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ED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고 플러스 K 곱하기 그다음 3D 제곱분의 QB가 만드는 즉 B가 만드는 전기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0이다. 요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어떻게 푸나요? 그러면 여기 요 식에서 그 4D 제곱분의 Q 플러스 9D 제곱분의 QB가 0이다. 요 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QB를 구하면은 D 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9Q가 나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식에서 여기 D 제곱을 전부 다 없애고 보면은 4분의 Q 더하기 QB 더하기 5가 3개 있으니까 125분의
QC가 0, 요 식이 나왔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QB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QC를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조금 계산해 보면은 이게 4분의 125 곱하기 2Q가 돼서 즉 2분의 125Q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25Q 맞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세기는 O에서가 P에서의 몇 배인가? 즉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각각을 한번 구해보면은 원점에서 그럼 여기서는 지금 A와 B에 대한 영향은 그 X 컴포넌트 방향, 즉 X축 방향으로만 전기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죠. 요 QC가 만드는 전기장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즉 E0Y, 즉 Y축 방향의 전기장은 K 곱하기 거리가 3D만큼 떨어져 있고 3D의 제곱분의 QC 요걸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점에서도 역시 AB는 이 X축 방향으로 전기장만 만들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쳐서 Y축 방향의 전기장을 만드는 요 C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5D 제곱분의 QC 곱하기 요번엔 요 사인 세타 값이 되죠. 그래서 5분의 3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B를 구하면은 이 PY분의 이 0Y를 하면은 요 계산하면 이제 27분의 125가 됩니다. 그래서 D도 맞는 얘기.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쿨롬 법칙에서 힘을 우리가 벡터로 기술했듯이 전기장도 역시 벡터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의 합성할 때 벡터의 합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방향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요 비슷한 문제를 이제 풀어본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처음 접한 사람은 이제 꽤 당황스러울 문제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공 하나는 고정돼 있고 요 질량이 이제 MA고 요 질량 MB인 요 공 자체가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요 중심이 변하죠. 그래서 이 막대 위에 이제 중심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값을 넘어가면은 이게 이쪽으로 이제 막대가 쓰러지고 또 이쪽으로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은 일로 막대가 이렇게 기울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울지 않는 그런 x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여기 실이 이렇게 요 막대의 요 부분에 이제 매달려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실이 이렇게 돌림 힘을 이렇게 주는 거죠. 주는데 이 실이 매달려서 이렇게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 실은 막대가 이렇게 돌 때는 영향을 못 미치다가 이쪽으로 돌 때만 요게 요 질량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 두 질량비 MA 때 M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뭐 질량 중심, 여기에 질량 중심을 찾아서 이 질량 중심이 요 받침대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두고 풀면은 그 풀리지가 않고요. 이건 이제 상황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즉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은 최소값의 의미는 요게 요 받침대가 요 C 위치에서 이게 막 돌기 시작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B가 요게 B의 거리가 x인데 요게 이렇게 최대한 왼쪽에 가 있다는 얘기는 요게 막 이쪽으로 돌기 시작할 때를 얘기한 거니까 그때는 요 그 실에 매달린 요 그 질량이 이제 중력으로 이렇게 mg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요게 돌림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상황이고 만약 이게 최대값일 때는 요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힘의 평형 조건을 쓰면 됩니다. 즉 돌림 힘의 평형 조건을 쓰면 되는데 토크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받침점에서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 곱하기 요 힘인데 여기서는 이제 힘은 항상 중력은 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거리 곱하기 질량 곱하기 g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받침점 C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회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돌림의 평균 조건을 쓰면은 이때는 x가 이제 3L이 되는 거죠. 즉 B의 위치가 여기 3L만큼 떨어진 요 위치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 여기로 작용하는 토크들은 요 A하고 B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떨어진 거리, A는 3L만큼 떨어져 있고 B는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LMA 플러스 LMBG가 바로 또 이쪽으로 돌리는 힘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이 막대의 중심이 있겠죠. 막대의 중심의 위치가 막대의 길이가 14L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7L 거리에 있습니다. 7L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막대 중심이 이렇게 질량이 M이기 때문에 M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이게 이제 3L이 됩니다. 그래서 3LM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실에 매달린 요게 이제 돌리는 힘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거리를 따져보면 6L이 되고, 그래서 6LM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받침점 D에서의 돌림힘 평형 조건을 쓰면은 마찬가지 동일하게 D에서는 이제 B가 이렇게 최대 9L 위치까지 간 거죠. 그래서 B가 여기 있을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는 힘은 마찬가지로 이거 3LMB가 되고, 여기서 거리를 따져보면은 요쪽으로 돌리는 힘이 지금 3LMB 플러스 요 L 곱하기 MG, 요 L은 요 막대 중심까지 거리고요. 뒤에서 요게 여기로 돌리는 힘이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돌리는 힘은 MA 곱하기 요 거리를 따지면 이게 5L이 됩니다. 그래서 5L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식이 얻어지고요. 그럼 다 됐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 L하고 G는 다 없애버리면은 3MA 플러스 MB가 9M,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5MA 마이너스 넘어가면 3MB가 M, 요 두 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은 MA가 2M이 나오고, 또 MB는 여기서 3M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MA 오버 MB는 3분의 2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돌림 힘의 평행 조건을 각각을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16번 문제가 케플러 법칙을 묻는 문제인데,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릴 듯 하다가 잘 풀리지가 않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성 AB가 동일한 행성을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즉 어떤 A나 B 두 위성이 그 타원 궤도를 돈다. 케플러의 1법칙이죠. 그래서 행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지구에 인공위성이 돈다고 하면은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의 또 초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초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타원 궤도를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케플러 3법칙에서 얘기할 때, 즉 주기 제곱과 이제 거리 3승은 이렇게 그 비례 관계가 있죠. 그때 이 R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궤도가 가까운 위치가 있고, 행성에서 가까운 위치가 있고 먼 위치가 있죠. 즉 R 미니멈 있고 R 맥시멈 두 개가 있는데, 요거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이 R이라는 거는 R 민과 R 맥스의 평균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요 장축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R이 의미하는 게 그거다라고 이제 주의를 하시고요. 이럴 때 중력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 즉 A라는 위성은 중력 그 크기가 이렇게 구해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2F부터 8F까지 움직이고, B는 F부터 9F까지 움직인다. 이게 뭐냐면은 행성이 이렇게 돌면은 가까운 점에서는 요 중력 GR 제곱분 MM 이렇게 주어지죠. 만율력.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요때가 중력이 센 경우고 중력이 먼 경우다, 그런 얘기죠. 작은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요때가 9F가 작용하고, 요 멀 때는 이제 F가 작용하고, A는 8F가 작용하고 2F가 작용한다. 그럴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 주기를 일단 구해 보면은, 주기가 여러분들이 그 주기 제곱과 거리 삼성이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요 만율력이 구심력을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V가 이제 R 오메가고, 오메가가 이제 T분의 2파이죠. 그 식을 해서 연립해서 풀면은 주기 제곱이 이렇게 이제 거리 삼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 행성의 그 회전 그 반지름, 회전 반지름의 긴 반지름이라고 했죠. 여기 R이라는 게 긴 반지름의 어떤 B를 알고 싶으면은, 즉 RA분의 RB를 알고 싶으면은 요 관계에서 즉 주기의 B에다가 이게 R은 그 T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죠. R은 T의 3분의 2승이 되니까 요게 주기의 B에다가 이걸 3분의 2승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기의 B가 얼마가 되냐면 TA를 구하면은 TA는 여기 A가 이렇게 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TA에 해당하는 게 요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이제 T1이 됩니다. 요 보시면 여기 T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T1이기 때문에 T1이 되고, 그다음 TB는 뭐냐면 TB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기가 ET2가 됩니다. ET2가 있죠. ET2가 되기 때문에, 근데 T2가 루트 ET1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E 루트 ET1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의 B가 TA분의 TB는 2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다가 3분의 2승을 하면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긴 반지름은 B가 A의 2배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B의 최소값은 RA의 최대값보다 크다.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즉 RB를 구하려면은 요게 제가 요 행성 그 위성이 이렇게 돌 때 가까운 반지름을 R 미니멈을 하고 먼 반지름을 R 맥시멈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R 민 대 R 맥스가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B의 경우는 보면은 B의 경우는 이게 힘의 비율이 9대 1이죠. 힘의 비율이 9대 1이 되려면은 힘이라는 게 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힘의 비율이 9대 1이 되려면은 거리의 비율은 1대 3이 돼야 됩니다. 요거에 제곱해서 역수한 게 9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대 3이 돼야 되는 걸 요걸 편의상 어떤 D하고 3D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B의 경우. 그 다음에 A의 경우는 요 경우인데, A의 경우는 아까 이게 가까울 때가 8F고 멀 때가 힘이 2F라고 했죠. 그러면은 힘의 비율이 4대 1이죠. 4대 1이니까 거리의 비율은 1대 2가 되는 거죠. 요거 제곱해서 역주시한 게 4대 1이 되기 때문에 거리의 비율은 요게 1대 2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이걸 D 프라임, ED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D와 D 프라임은 지금 다른 거리고요.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요 장축 반지름을 구하면은 A의 경우에는 요거의 어떤 평균값이죠. 평균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D 플러스 2D 프라임 하면 2분의 3D 프라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요거의 그 평균 반지름이기 때문에 즉 RB가 2분의 1에 D 플러스 3D 하면은 요게 2D가 나온다. 근데 2D가 뭐 하고 같냐 하면은 요게 RA의 2배가 돼야 된다고 했죠. 요게 RA의 2배가 된다는 조건에서 여기 3D 프라임 요 관계가 나옵니다. 즉 D와 D 프라임 사이 관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즉 D 프라임은 3분의 2D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D 프라임이 여기 3분의 2D 요 식이 얻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L을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경우 R민 대 R max가 D 프라임, ED 프라임인데, 요거를 요 D로 바꿔서 쓰면은 요게 이제 3분의 2D, 3분의 4D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RB의 최소값, 즉 RB의 최소값 R 미니멈 요 값을 물어봤죠. 요 값이 D고, 그 다음에 RA의 최대값은 요 R max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3분의 4D가 되죠. 그래서 3분의 4D가 돼서 요거보다 이제 크다. 이건 아니죠.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린 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B 질량을 이제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F 요 우리가 힘의 크기를 여기 아니까 여기 그다음에 거리도 알고 질량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요 힘이라는 게 중력 가속도 곱하기 이제 거리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으로 주어졌는데,
여기 이제 F라는 건 이제 요 점에서, 즉 R max에서 힘을 얘기하는 거죠. B에서. 그러면은 아까 B에서 R max일 때 요걸 이제 3D를 집어넣으면 되죠. 3D일 때 요걸 집어넣으면 9D 제곱분의 M 곱하기 스몰 m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경우에는 여기 멀때가 EF가 되죠. 힘의 크기가. 그래서 EF는 해서 G 곱하기, 이때는 이게 3분의 4D라는 걸 우리가 방금 보였죠. 그래서 3분의 4D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A, 요걸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MA분의 M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의 비율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F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2가 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3분의 4D의 제곱이 분모로 내려가고, 이제 9D 제곱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은 답은 이제 32분의 81 이렇게 이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케플러 법칙에서 얘기한 요 타원의 궤도에서 요 궤도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 R max와, 즉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좀 지겨우시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인데, 일단은 이 자기장이 뭐 어떻게든 이렇게 뭐 주어졌다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에서 이제 영역 1과 2에 이렇게 자기장이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속고리의 반지름은 2D다. 이럴 때 자기장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럴 때 이제 그 시간이 T0일 때, 즉 T0일 때와 3T0일 때, 요때 유도 기전력을 구해보니까 그 값이 V0로 같다. 이럴 때 이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도 기전력 자체가 EMF가 마이너스 뭐 dt분의 d파이, 즉 델타 t분의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요 파이는 자속이고, 즉 파이는 자속이니까 여기 자기장 곱하기 이제 이 면적, 이 자기장이 통과한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속을 구해 보면은 영역 1에서는 즉 B1 곱하기 파이 D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 2에서는 B2 곱하기 영역 2가 요 부분이죠. 요 고리로 둘러싸이면서 요걸 이제 영역 1을 배제한 부분이니까, 즉 면적이 파이 곱하기 2D 제곱 빼기 D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바깥의 전체 면적에서 요 안쪽 면적을 빼줘야 되는 요게 됩니다. 그럼 요걸 계산해 보면은 T가 T0일 때는 보면은 이게 항상 그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자속의 어떤 변화니까, 여기서 면적은 일정하니까, 즉 자기장의 변화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dt분 d파이를 하면은 자기장이 있는 경우, 즉 t가 t0인 위치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는 요 영역 2가 변하는 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 1은 계산할 필요 없이 영역 2에서 즉 요 계산하면은, 즉 마이너스가 항상 따라 나오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따라 나오고, 파이 곱하기 요게 3D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b2, 즉 요거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시간 대항 요 기울기를 구해 보면은, 요게 지금 3t0 갔을 때 b0가 움직였으니까 3t0분의 b0가 됩니다. 요걸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3이 없어져서 파이 d 제곱 t0분의 b0 이렇게 얻어지고요. 유도 기전력이 요게 이제 v0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가 3t0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dt분의 d파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 둘 다 변하죠. 둘 다 변하기 때문에, 즉 그 B1의 자기장과 B2의 자기장을 둘 다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B1의 자기장 변화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D 제곱분의 DT분 B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D 제곱분의 델타 T분의 델타 B2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여기서의 자기장 변화는 요게 이제 t0 갔을 때 3b0가 변하죠. 그래서 즉 파이 d 제곱 곱하기 t0 갔을 때 요게 2b0가 변합니다. 2b0.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파이 d 제곱 곱하기 t0분의 2b0가 되고 마이너스 3파이 d 제곱 곱하기 요건 아까 구한 값이 있죠. 3t0분의 b0니까 3t0분의 b0 이걸 넣어주면은 요걸 계산해 주면은 플러스 이게 파이 d 제곱 t0분의 b0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부호가 바뀌었죠. 이쪽은 부호가 마이너스고 이쪽은 이제 부호가 플러스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 자기장을 봤을 때 오른손 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같은 방향이면 이렇게 플러스라는 얘기고 반대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즉 t0일 때는 요 고리에 생기는 유도 전류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고 3t0일 때는 요게 이제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0는 여기 이제 크기를 얘기한 거니까 양수를 생각하면은 T0분의 파이 D 제곱 B 제곱을 맞는 얘기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의 자기장 방향은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 자기장이 역시 다 플러스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방향이 원래 처음에 들어가는 방향이었으니까 얘도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이제 반대가 된다.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반대가 맞죠.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 자기장이 영역 1과 영역 2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트렌드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그 자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맥스웰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커럴 B가 여기 그 뮤제로 J 플러스 이제 뭐 뮤제로 입실론 제로의 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은 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요쪽 자기장과 요쪽 자기장 이렇게 작은 루프를 잡고 요 커를 이렇게 면적분을 하면은 면적분, 요 면적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면 요게 커를 하면 이게 자기장을 선적분한 게 되기 때문에 요 선적분으로 바뀌고 요거는 이제 면적을 작게 잡으면 이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뮤제로 곱하기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가 됩니다. 여기 요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가 되는데, 그래서 요 길이를 충분히 줄이면은 요게 이제 B1T가 되고 탄젠셜 방향의 자기장 성분이 되고 얘는 B2T가 돼서 즉 이 사이에 흐른 전류가 없다면은 B1T와 B2T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연속해져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이런 경우가 가능하려면은 요 경계면에 솔레노이드 코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제 흘러서 전류가 변해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여기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고 여기 다시 이제 코일이 있으니까 두 코일 사이에 뮤추얼 인덕턴스를 또 계산해 줘야 되고요. 즉 상호 인덕턴스가 계산해 줘야 되고,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또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이 사이에 어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기세가 없는 한 요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아마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는 미리 이렇게 비슷한 유형을 풀어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제 다루기가 접근하기가 이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평균 1분 30초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 이제 많이 접해보는 게
그래도 가장 올바른 이제 공부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쪽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